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트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새벽 시간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4,250원 밑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아직 업비트 기준으로는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장이 안 바뀐 상태거든요. 자, 9시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4,250원 위로 올려놓으면서 종가는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XRP 리플 코인이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한 XRP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근데 이게 리플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각국의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공매도라는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하루 코인 대여에 하루 평균 1,000억 원이 몰렸다. 레버리지 투자에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제 날짜로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보시면 리플이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죠. 대여 가상자산 종류의 랜딩 플러스든 코인 빌리기든 모두 다 리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거래 평균 대금이 1,000억 원이 몰렸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대여를 한다라는 거,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거,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언젠가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죠. 대여를 했고 레버리지 2배 이상 썼기 때문에 그만큼의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다시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시장에 하방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 바로 공매도입니다. 돈을 빌려서 코인을 산다. 코인을 빌려서 코인을 산다. 어쨌든 간에 돈을 빌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먼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시장에 하방 압박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시행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코인 대여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매도 또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공매도라는 거 자체가 주식도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공매도라는 종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흔들림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모멘텀도 강하고 상승력이 강한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러한 부분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못 올라가고 떨어졌던 경험들 많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업비트 비썸에서 말씀드렸던 코인 대여 서비스가 논란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경고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 경고를 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그만큼 시장에 확실하게 흔들거림을 만들 수 있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 자체도 이러한 공매도의 움직임, 코인 대회의 움직임이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고, XRP 니플 코인이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배경은 어떤 게 있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거든요. 우선 공매도 해당되는 대여 거래 서비스 때문에 흔들림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모멘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자, ETF는 펀드를 말하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물론 IPO는 2026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ETF든 IPO든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SEC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 SEC와 XRP 니플 코인이 법적 리스크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ETF든 IPO든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SEC 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권 안에서는 친가상자산 정책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이러한 부분들이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강력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걸까? 바로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지난 1월 달 전 고점 라인이 5,000원 부근이었거든요. 마찬가지죠. 현재 시점 이 5,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조정 구간은 왜 필요한지 당연히 그냥 급등하는 것보다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장 누굽니까? 바로 SEC 위원장을 말합니다. SEC 위원장은 XRP 리플 코인과 너희들이 증권이다, 증권이 아니다. 아직 그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새로 바뀐 거래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기존 바이든 정부 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었던 SEC의 방침을 뒤집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곧바로 어떤 걸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XRP,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SEC의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어떤 거 말하죠? 니플, 이제 조만간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해소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ETF가 곧바로 빠져나오겠죠. 왜? 우리가 이 ETF에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라는 거. 그러면 이 ETF 펀드가 나온다. 고래들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빨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점도 고점이지만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거는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비트코인은 이미 ETF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나왔을 때 어떠한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었냐?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는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드는 거예요. 최저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이상하죠? 자, ETF라는 것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원동력,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과 융화되고 있는 첫 번째 단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인데 왜 최저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할까? 당연히 이 매집이라는 관점 자체가 올라가는 걸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매집하지 않습니다. 고래들은 절대적으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이 저점에 매집하고 그런 다음에 ETF를 출시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ETF라는 거 나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현재 XRP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어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렸고 저가를 만들고 매집하고 있는 관점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블랙록에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블랙록은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블랙록이 SEC한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나 비트코인 ETF 할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 나 이더리움 ETF 할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블랙록이라는 곳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근데 블랙록의 임원이 니플의 행사에 연설에 참여한다. 그리고 니플은 메가톤급 호재에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블랙록이라는 곳이 니플과의 확실한 유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SEC 또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빠르게 니플 ETF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겠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뉴스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이번 연설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니플과 블랙록의 파트너십의 공식화하는 신호탄이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물론 ETF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해당되는 블랙록은 이미 며칠 전이죠. 7월 30일부터 금융의 미래 핵심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막강한 투자자문 운영사가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미래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니플 코인이 3,000원에서 곧바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게끔 만들었죠. 정말 빠르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왜? 이 지니어스 법안 자체가 바로 니플 코인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이 많습니다. 왜? 지니어스 법안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것이다. 근데 연동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가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선 이 달러의 움직임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강하게 나가야 자신의 달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러한 부분은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 더욱더 기대감을 심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매우 좋아요. 지금 니플 코인은 당연히 4,250원을 또 한 번 이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되는 게 맞겠죠. 왜?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에서 떨어졌고 지난번에도 5,000원에서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3,000원을 이탈했고 2,500원도 이탈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포감이 자극되는 거 충분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 보시면 지금도 저가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는 것이고 2030년에는 33달러의 도달 시나리오가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중요한 건 33달러가 아니에요. 목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저가 매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 당연히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차트를 보시면 지난 고점 라인이었던 여기 5천원대 부근에서 똑같은 5천원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고 이 횡보 라인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지난번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던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추가적으로 매집 라인을 많이 갖고 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 라인대를 어떻게 안착하고 다시 한번 나오냐? 왜? 지난번 상승력을 보였을 때도 니플 코인은 그냥 급등한 적이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떨어질 이유 또한 여기 지난 고점 5,000원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던 이유 또한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었죠. 왜 떨어졌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든지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이었지만 관세 끝나가고 있죠. 이란 전쟁 끝났죠. 기준금리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욕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외적인 이벤트는 끝난다.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움직임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링크는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리플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리플 코인 3달러가 위태롭다. 자, 고래들의 매도, 차익 실현 압박이 나오고 있다.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지금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와도 지금 현재 단가 4,200원대라 하더라도 50% 정도의 수익권이거든요. 여기에서 개인들은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고래가 매도하긴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한 주간 10% 이상 급락했으니 당연히 이러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고래들의 선택은 매도를 하고 있다. 리플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고래들이 매도한다. 당연히 기분 나쁜 소식이죠. 왜? 더 이상 미래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전부터 고래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건 보세요. 이거는 지난 7월 28일이었거든요. 자, 리플은 고래의 매도가 93%가 급감했다. 매도를 안 하겠기 때문에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7월 28일이에요. 자, 28일부터 31일 그리고 오늘 날짜 8월 1일까지 많이 올랐습니까? XRP 리플이 아니죠. 오히려 떨어지거나 박스권 라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고래가 갑작스럽게 매도량을 줄였다가 갑작스럽게 매도를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XRP 리플 코인의 매집량이 엄청 증가됐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나왔던 부분 보시면 속보 내용이거든요. 리플의 고래가 잔액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5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2.39달러를 넘어서면서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소 100만 리플을 보유한 고래의 수와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100만 리플의 이상 보유 지갑수는 2,742개로 전날 역대 최대치인 2,743개보다 한 개가 줄었지만 현재 473.2억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자, 7월 10일에 나왔던 속보입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고래가 더욱더 많이 증가됐다. 근데 갑작스럽게 7월 31일 이때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7월 10일, 7월 28일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고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횡보했죠. 근데 고래가 매도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러한 공포감 때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또한 XRP 리플 코인에 고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 고래가 도대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자, 기업은 당연하겠지만 최근에 XRP 리플 코인을 재무제표에 넣으면서 자신들의 잉여 자금을 투자해서 리플로 수익을 보겠다. 라는 부분이었죠. 리플 코인 과연 기업 자산 전략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다음 타겟이라는 건 최초의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기업들, 그다음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기업들, 이제는 XRP 리플 코인을 사모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자, 고래가 기업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리플을 사모으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미래적인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도를 했다더라. 다시 거래량, 매도 물량이 줄었다더라. 현재 고래들의 자산이 증가됐다더라. 이러한 부분들로 현혹되면서 매매 대응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 우리는 확실하게 현재 XRP 리플 코인을 누가 사모으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비보파워는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비보파워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합니까?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해당되는 비보파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 또한 사모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 그 부분을 니플 보유 전략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미국의 의약품 업체 웰지스틱 헬스는 어떻게 합니까?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의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 이러한 부분으로 어떻게 디리플 코인의 움직임에 매진 라인을 가져가고 있다. 또한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누굽니까? 중국 내 국경 간의 중국 내 기업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 증권위원회에 내 펀드를 구성했다. 이것 또한 니플을 사 모으기 위한 부분이다. 또한 메살이라는 기업은 니플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은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했다. 자, 어때요? 순서적으로 지금 순서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XRP 리플 코인을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나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기업이 투자를 해서 기업이 땅을 사서 기업이 공장을 만들어서 수익 구간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기업 활동이겠죠. 이 부분이 XRP를 사 모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지금 현재 시점은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또 한 번 고점에서 떨어져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도 자극되고 있지만 종가 기준 4,250원대 라인을 만들며 움직인다. 다시 한번 종가에서 살짝 이탈했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력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이 라인대를 어떻게 지지받고 어떻게 다시 반등하고 올리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떠한 대응 전략 매수든 매도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시면 제가 바로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 클릭해서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